레이저 제모는 여름에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반팔 입기 시작할 때나 민소매 나시 입을 때 또는 여름 휴가 앞두고 급하게 알아보시는 시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도 여름만 되면 제모 상담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는 사실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시작하는 시술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레이저 제모의 원리와 피부 반응을 이해하면 왜 겨울에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모 레이저 중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테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6년차 연세유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왜 제모는 겨울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왜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로 제모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왜 제모는 겨울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기본적으로 털을 태우는 시술이 아니라 털의 멜라닌에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열로 모낭을 약화시키는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술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털이 얼마나 진하고 굵은지이고 또 하나는 피부가 얼마나 밝고 안정적인 상태인지입니다. 근데 겨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외선입니다. 제모 레이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검정색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피부가 쉽게 타고 톤이 어두워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레이저가 털이 아닌 피부 쪽 멜라닌에도 더 반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털뿐만 아니라 피부 멜라닌을 때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통증이 더 커지고 시술 후 불금증이나 열감이 오래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너지 세기를 줄이게 되면 반대로 제모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제모는 담당 의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겨울은 햇빛 노출이 적고 피부톤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강도를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땀, 피지 분비가 적다는 점입니다. 제모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위와 털의 굵기에 따라 여러 회차가 필요하고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등 반응을 체크해야 하는 시기도 있어요. 즉 레이저 제모는 시작하면 꾸준히 1, 2개월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땀, 피지 분비가 많게 되면 불금증, 모낭염처럼 뾰루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쉬었다 피부가 좋아지면 다시 해야지 하면서 루틴을 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 겨울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요. 땀과 피지 분비도 줄고 자외선 노출도 줄어들어서 피부가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술 주기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모는 결국 꾸준히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사람이 결과가 제일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여름에 제모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당장 이번 휴가 전에 이번 여름만이라도 편하게를 기대하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이저 제모는 털의 성장 주기를 따라가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굵은 털, 모근이 센 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모를 여름부터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여름 대비라기보다는 가을부터 좋아지는 제모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겨울에 시작하면 봄부터 이미 체감이 오고 여름에는 가장 깔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겨울에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장비로 해야 하느냐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레이저입니다.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는 알렉산드라이트 계열인 755나노미터 파장을 기반으로 한 제모 레이저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제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멜라닌 흡수율인데요. 말씀드린 755나노미터 파장은 제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파장입니다. 그리고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는 비접촉식 제모 레이저인데요. 그래서 피부에 젤을 바르지 않고 받는 레이저입니다. 덕분에 시술 시간이 짧고 위생적인 면에서도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마취 크림 도포 후에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레이저의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펄스 듀레이션 조절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굵고 깊은 털을 제모하려면 필연적으로 더 깊게 고출력으로 쏴야 하는데요.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는 자동으로 굵은 털, 모근이 깊은 털을 구분할 수 있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모 효과를 내기 위해선 에너지 출력을 올리는 것이 정답인데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쓰면 환자분께서 피부 부담을 느끼시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포지 레이저는 자동 조절이 가능해 담당 의사의 부담도 낮추고 환자분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모 시술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통증이죠. 예전의 레이저 제모는 야구방망이로 맞는 기분이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피부 상할까 걱정하기도 하시고요.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는 에어쿨링 시스템이 있어 시술 중 피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에 잘 맞을 것 같은 환자군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이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쿨링 시스템에 자동 파장 조절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솜털 같은 잔털 고민도 많고 바디 제모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는 솜털과 바디 제모 둘 다 전밀 타겟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끔한 제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대로 굵고 밀도가 높은 수염을 가진 분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출력 긴 파장 제모가 자동으로 가능하기에 믿고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여름에 급하게 시작하는 시술이 아니라 겨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장비 선택은 멜라닌 흡수율이 좋은 75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 계열로 꼭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통증, 부작용을 낮추길 원하고 다양한 피부톤과 털에도 시술 가능한 레이저를 찾는다면 아포지 엘리트 플러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16년차 연세유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